서 변호사님, 또 하나 오늘 관심을 끄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 몇 차례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최광욱 의원 대법원에서 오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과연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최광욱 의원이 운명의 날을 맞았는데 의원직 상실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최광욱이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이 이게 파기대가 환송되면요, 조국이하고 이게 그 정경심 재판도 영향을 줍니다. 예. 이게 쟁점이 뭐냐면 최광욱이가 이제 그 조국이 아들 있잖아요. 허위로 이제 그 인턴 증명서 있죠. 예. 허위로 이제 그 발급해 줬거든 16시간. 예. 이걸 이제 그 입시에 다 써가지고 업무방인데, 근데 조국이가 이제 그 또 최광욱이 이름을 또 위조를 했어요. 조국이가. 최광욱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있고, 예. 조국이가 이게 똑같은 기간에 또 최광욱 이름을 위조해가 오리 붙여가지고 368시간으로 또 만들어놨잖아요. 기간을 길게 늘렸죠. 이게 같은 거의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만드는 거죠, 인턴을.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결론에는 관계 없을 거예요. 최광욱이가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거는 증거가 많아요. 이 말은 이제 그 로펌의 직원들 증언도 있고, 그 다음에 정경심이하고 주고받은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CCTV도 있고, 증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전화비처까지 시간 끌 필요 뭐 있냐?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파기된 데서 최강욱이 무죄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증거 법칙이 하나 있으니까 전화비처럼 이렇게 넘겨버린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증거물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컴퓨터가 있어요. 조국이 쓰는. 예. PC, 그 하드디스크. 우리 그때 기억날 거야. 그 PC가 조국이 집에 있는 PC가 있고, 그다음에 동양대에 그 있는 PC가 있잖아요. 이걸 이게 둘 다 치워준 게 김경록 씨입니다. 재산관리인이었죠. 그렇죠.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 네가 가져가. 예. 김경록 씨한테 맡겼잖아. 예. 네가 갖고 가서 처리해. 예. 적당히 처리해. 그러면서 이게 하드도 바꿔 끼우고. 근데 조국이가 집에서 마주쳐가지고, 어이 고맙소. 우리 와이프 도와주가 고맙다. 인사까지 했잖아요. 예. 그게 김경록 씨한테 네가 처리해가 없애든지 뭐 부수든지 망치로 뭐 불러 태우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까? 동양대 컴퓨터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김경록 씨한테 처리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김경록 씨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위에 조국이가 컴퓨터 돌려달라 한 적이 없어. 근데 김경록이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한 11일쯤 들고 있다가 그냥 이 검찰에 자수하는 심정으로 검찰이 그냥 자진 이걸 이게 임의 제출을 합니다. 아, 임의 제출. 임의 제출. 예. 검찰에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김경록 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는 아니죠. 점유 들고 있다가 이게 갖다 주니까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포렌식에서 증거 보니까 최광욱이 해준 게 그 서류가 하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증거로 낸 거죠. 이거 없어도 유죄는 충분한데 이것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최광욱이 여러 증거 중에 하나 시간 끌라고 요거는 증거 능력이 없지 않냐. 걸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조국이하고 정경심이 소유니까 조국이하고 정경심이가 입회하에 포렌식을 해야지. 왜 조국이 정경심이 없는데 컴퓨터를 포렌식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이하고 정경심이가 예를 들어 제가 이 핸드폰 압수수색 받은 김만배가 제가 김만배예요. 김만배가 신앙님이하고 인터뷰하기 전날 하루 전날 9월 14일이죠. 지인한테 핸드폰을 준 거예요. 이 핸드폰 망치로 네가 부수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인증샷이죠. 자, 근데 그 지인이 핸드폰을 망치로 부수면 되는데 안 부수고 검찰에 갖다 줬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그냥 포렌식하면 되는 거예요. 김만배는 버리고 부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아니 조국 집에서 바로 압류해가 검찰이 포렌식하면 조국 입회해야 되겠지. 근데 증거를 인멸해달라. 물론 이게 유시민은 증거 보존이라고 그때 그렇죠. 유시민은 증거 보존했잖아. 보존한다 했잖아. 예. 보존하면 또 몰라. 근데 이건 인멸이거든. 증거 인멸하라고 처분권이라고 해요. 사실상의 처분권. 사실상의 처분권을 김경록한테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김경록이 그냥 갖다 주면 포렌식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뭐 전원합의체까지 오가지고 시험 끌어주려고 4년 하는 거지. 1, 2심에서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1심, 2심에서 예. 이거는 김경록이 한데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긴 거기 때문에 조국이 정에서 입회 없어도 적법하다고 이게 1, 2심에 다 판단한 건데 이걸 전원합의체까지 해부한 거죠. 이게 만약에 파기된다면 저는 말도 안 된다 보고요. 예. 아마 이게 대법원의 지금 구성이 7대 6으로 이제 보수가 7입니다. 중도 보수가 더 한 사람 많죠. 중도 보수가 7입니다. 좌파가 6이에요. 그 다음에 김명수가 설마 6대 6은 못 만들 겁니다. 6대 6 만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주고요. 역대 대법원장이 한 표를 던져가지고 동률 만든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항상 이 다수편에 한 표를 던져주세요. 다수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만약에 뭐 6대 5다. 이러면 이게 그냥 7대 5로 하지. 6대 6을 만들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지금 여기 13명이 아마 표결할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어차피 7대 6이니까 설마 이게 김명수가 소수자 편에 서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겠죠, 저는 당연히. 조심스럽지만 8대 5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오늘 2시입니다. 2심. 근데 워낙에 뭐 이제 좌파들도 눈치 보고 뭐 우파 모르게 저도 제가 장담 못 하는데 예. 제가 예측이 별로 뭐 맞은 적이 없어요. 맞은 적이 없는데 근데 제 느낌에는 한 8대 5 정도로 최강욱이가 기각이 돼가지고 배지가 오늘부로 날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기각을 예측합니다. 오늘부로 배지가 날아가면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집행유예 기간 그거는 이제 출마도 못하니까 최강욱의 정치 생명도 거의 끝난다고 봐야겠죠. 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사법부 역사상 가장 흑역사를 기록한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아무리 나가는 마당에 뭐 문재인한테 또 뭐 조국한테 그렇게 보호할 일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개거 전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김명수의 특징이요. 예. 제가 보기 제가 진보적 좌파들도 많이 만나보잖아. 네. 다 욕하더라고. 김명수에게 전 국민이 욕합니다. 웬만하게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도 욕하지 당연히. 예. 근데 좌파 쪽에서도 저 김명수가 좀 더 시원시원해 못하고 너무 저 눈치만 봐가지고 답답해 죽겠다고 이게 전부 김명수 욕이에요. 예. 전 국민의 욕을 얻어먹는 게 김명수입니다. 뭐 저는 김명수가 이게 그만큼 이게 위선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이게 대가 약해. 예. 저번에 그 임성근이 사표 수리할 때도 막 저 국회에서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눈치를 많이 보고 이게 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 그 나가면서 설마게 최강욱 살려주고 이렇게 못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가 뭐 집으로 이렇게 가서 편안하게 쉬기는 힘들 거예요. 예. 아마 이제 퇴임하자마자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중앙지검이거든요. 꼴이 바로 근데 이게 갑니까? 바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밑에 이제 뭐 김영겸 부장판사부터 다 조사 끝났거든요. 예, 예. 김명수만 불러서 이게 기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뭐 녹취록이 다 있잖아. 임성근 예. 부장판사가. 예, 예. 혐의가 이게 워낙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명수도 처벌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양성태가 7년 구형됐잖아. 7년 구형. 양성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년이다. 70년. 제가 이게 계속 주장. 이 구호는 또 쉬워야 됩니다. 양성태가 7년이면 김명수는 70년이다. 예.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똑같은 구호를 계속 강하게 주장해 국민들 내일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예. 방송할 때 저기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서는 신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짓말 명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도 서로 잘 아는 사이고 기수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만요. 네. 그런데 대법원장 만나러 갔을 때 가서 그 녹음을 한다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원래 못 믿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가서 녹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이게 그 임성근 판사하고 친구가 우리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예. 저는 녹음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 핸드폰에 녹음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이거 아니 녹음까지 한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사적 대화에 이랬더니 그 임성근 친구한테요. 예. 이랬더니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면 했겠냐. 저 김명수에게 거짓말의 명수니까 저거는 이게 해놔야 된다. 분명히 거짓말할 거니까. 예. 근데 딱 적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이재명이 같은 아들 있잖아요. 대화할 때 이게 100%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도 얼굴 하나 안 바꾸고 그 번복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야, 저는 이재명이가 이게 방탄거 포기한다는 거 있잖아. 그때도 저는 안 믿었지. 내가 천하에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이재명의 말은 못 믿겠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야, 저렇게까지 대표가 6월 달에 특권 포기하겠다는데 이번에는 진짠가? 그게 보수 패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정말 이게 이재명이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제일 심한 그 저말적이는 물론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조국, 김명수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대화할 때 이게 녹음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오경미 대법관이 원래 인권법 출신 아닙니까? 좌파 대법관인데 이 사람이 소부에서 주심 판사를 주심 대법관을 하면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끌다가 또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소부에서는 4명이 대법관이 다 합의해야 그렇죠. 이게 통과가 되니까 오경미랑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1, 2심 그거 안 된다. 이거 기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 합의체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걸렸잖아요.